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상포진 환자가 의외로 좀 많이 오는데요. 굉장히 통증이 심하죠. 또 수포를 동반하고. 자, 그래서 이 통증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또 수포, 염증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가 이 대상포진 치료에 있어서 하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대상포진이 왜 발생하는지, 또 전반적으로 이 내 몸에서의 어떠한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다음 시간에는 대상포진의 정의, 발생 원인, 또 치료 원칙,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대상포진이 왜 발생하는지부터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상포진을 강의하기 전에 우리는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소리는 하나의 질병에 걸린 거죠. 자, 질병에 걸렸다는 소리는 내 몸에 이상이 왔다라는 거고, 자, 우리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부터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바로 우리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 모든 생명체의 어떤 기능적, 구조적 단위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세포는 세포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안과 밖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저 또한 그냥 단순하게 피부세포와 기관세포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자, 세포의 구조 및 기능입니다. 자, 우리 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핵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세포질, 또 리보솜, 리소솜, 소포체, 골기체,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다양한 세포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의 합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세포의 구조 및 기능 중에서 세포의 구조. 자, 세포는 크게 우리가 핵과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핵과 세포질을 싸고 있는 것이 바로 세포막입니다. 세포막 속에는 다양한 소기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핵 속에도 핵공이 있고 핵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질에서도 다양한 소기관들이 많은데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리소솜, 소포체, 골기체, 중심소체 같은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물질 교환도 이루어지고 에너지의 합성도 이루어지고,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의 합성, 다양한 기능들이 수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밑에 보면 세포의 기능인데 바로 물질 교환과 에너지의 변환인데, 핵에는 DNA와 RNA가 있죠. 그래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세포의 특성을 발휘하는 하나의 소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바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소기관입니다. 여기에서 ATP가 합성이 되고, ATP가 ADP로 되면서 인산이 하나 빠져나오는데 7.3kcal의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바로 그 열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생명체는 생명 활동을 영위하게 되는 거죠. 자, 대상포진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대상포진은 우리가 피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피부의 구조를 좀 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부의 구조는 그냥 크게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층,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상포진은 다양한 하나의 층에서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의 표피층에서 열 에너지가 중적 교차되는 과정 속에서 염증이 발생하고, 그 염증에 의해서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하는데, 특히 수포와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염증성 질환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부의 구조에서 이제 피부의 기능인데요. 이 피부의 기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고, 장기를 보호한다, 비타민 D를 합성한다, 이런 거 있는데, 저는 가장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체온 조절입니다. 우리가 몸속 온도가 올라가면은 피부에서는 모공을 열게 되고, 또 몸속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을 닫아서 체열의 방출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온의 항상성, 항시 37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도 피부의 하나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대상포진이죠. 자, 대상포진은 하나의 질병입니다. 자, 질병의 시작은 무엇일까요?부터 시작해 줘야 되겠죠. 자, 질병은 왜 시작이 되는 걸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는 모든 질병의 시작을 세포의 손상, 셀 인저리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셀은 아까 세포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세포막의 손상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포막은 인지질의 이중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친수성과 소수성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인지질인데 이 인지질이 과도하게 세포막이 이제 손상을 받게 될 때 인지질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바로 이 염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세포의 손상이 염증입니다. 염증. 그래서 우리가 대상포진은 염증을 치료해야 되고 세포의 손상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은 세포의 손상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 서양의학에서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이 외부의 어떤 침입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이론이죠. 그런데 이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이외에도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압력, 온도, pH, 전해질, 전기장, 자기장, 저산소증, 물리화학적인 자극, 약물, 환경, 요인들, 그 이외에도 음식물의 어떤 점도, 경도, 산화 상태, 표면적, 또 음식물의 pH, 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세포는 손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요인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대상포진도 우리가 왜 발생했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다면 치료의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질병의 시작은 바로 세포의 손상이고 세포의 손상은 염증인데 염증의 5대 증상, 발적, 발열, 부종, 통증, 가려움증이죠. 자, 대상포진 이러한 증상들이 대부분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포진은 염증성 피부질환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대상포진을 치료하기 전에 내 몸은 어떤 상태에 놓여야만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라는 것. 대부분의 환자분들한테 저는 질문을 해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뭐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은 좀 다른 데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더라도 다양한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온도와 연령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면 대략 한 37도가 되죠. 그런데 만약 환경 온도가 27도라면 그 시체는 27도까지 내려갈 겁니다. 자, 그러면 살고 죽는 온도 차이는 10도 차이가 나는 거죠. 10도의 차이에 의해서 생과 사가 갈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5도만 돼도 저체온증에 빠지죠. 자, 불과 2도만 떨어져도 생명이 굉장히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온을 측정하게 되면 겨드랑이 온도를 측정하죠. 바로 그때 온도는 정상적인 온도는 한 36.5도가 나오고 아무리 병에 걸렸다고 저체온증까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하다 보면은 한 35.8도 정도는 나오는데 이 차이는 불과 0.7도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정도의 차이 가지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고 나는 체온이 떨어져 있어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37도로. 불행히도 저녁에 만약에 죽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아침에 태어나서 저녁에 죽었다라면 하루 만에 10도 떨어진 거고 나이는 0살이 되겠죠. 만약에 10살 된 애가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10년이 걸린 거고 60살 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60년이 걸린 거겠죠. 자, 그러면 쭉 한번 전개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80년,
150살, 300살, 600살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은 이 10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오래 걸린다라는 의미죠. 자, 그리고 기울기는 서서히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기울기가 제로인 상태에 체온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좀 유지만 된다라면 뭘 뜻할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는 이 그래프 상에서는 영생을 의미하겠죠.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는 생명체는 단 하나의 생명체도 없습니다. 왜 없죠? 라는 겁니다. 바로 심부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심부온도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그대로 유지만 될 수 있다라면 이 의미를 우리는 좀 현실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아주 건강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뭐라는 거죠? 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심부온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온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리 온도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향기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 체온 온도를 연구를 해야 될까요? 이 온도라는 것은, 체온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의 최종적인 무형의 산물이죠. 자, 그러면 이 체온을 이해하려면은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이해해야 되고 열 에너지 대사는 열 역학을 이해해야 되고 열 역학 전문 분야는 바로 물리학이고 생화학, 화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체를 다루는 한의사이기 때문에 저는 인체 물리학과 생화학적 관점에서 이 체온을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인체 사진은 심부온도와 피부온도의 영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좀 더 살펴보죠. 자,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심부온도라 그러고요. 항시 37도로 일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체온 조절 중추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이러한 조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는 피부 온도죠. 근데 피부 온도는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심장과 손 끝의 차이는 한 9도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심부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를 낮추어서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를 높여서 체온 항시 37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심부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심부온도 37도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라는 겁니다. 자, 37도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우리 모든 인간은 한 60조 개 정도의 세포의 수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이 60조 개의 세포가 각각의 위치에서 정상적인 대사 활동을 또 생명 현상을 발휘한 최종적인 하나의 결과의 온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37도가 되지는 절대로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의 생명 유지의 절대적 3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포에서 열 에너지 대사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발생하는 아주 기본적인 물질이 ATP입니다. 이 ATP가 생성하는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절대적 유지에 3요소 중에서도 바로 산소가 필요한 겁니다. 산소가 없으면 ATP가 발생하지 않고 ATP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모든 생명 현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온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밥을 먹는 진정한 이유는 뭘까요? 영양소를 많이 얻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이유는 바로 에너지원을 공급받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양, 수분 공급도 알고 보면은 에너지원을 공급받아서 이 심부 온도를 37도를 항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양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론은 심부 온도 37도를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 3요소 중에 단 3요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심부 온도 37도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 모든 동물, 생명체의 시작의 온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도 우리가 어린애들 태어날 때 보면 한 37도를 유지하면서 태어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질병의 한해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라는 이야기죠. 바로 저는 심부 온도가 올라가서 아니면 내려가서, 즉 심부 온도를 유지를 못해서 질병에 걸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질병이 만성화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심부 온도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유지하면서 살아갈까가 자네의 치료의 하나의 관건이 되겠죠. 자, 질병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 그래서 결론은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해서 심부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유지를 못해서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심부 온도가 상승이 되거나 하강이 되는 경우에 질병이 발생하는데, 심부 온도가 올라가서 질병이 발생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우리가 뭐 질병이라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우리가 화재가 나서 우리가 타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온도가 내 체온보다도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열사병, 또 일사병, 열피비, 열중증, 열실신과 같은 질환들은 환경 온도가 내 몸속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생겨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고요. 자, 그 이외에는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 뭐 물에 빠져서 죽게 된다, 뭐 다양한 이 질병에 걸리는 이 자체도 자, 셀이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셀이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하면 셀의 열 에너지 대사가 줄어들게 되고, 그때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갈 경우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크게는 이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피부 온도 상승, 두 번째로는 표면 장력의 약화, 세 번째로는 모공 다침, 네 번째로는 땀 분비의 감소입니다. 자,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땀 분비의 감소는 우리가 무한증은 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국소 다한증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피부 온도가 상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피부 온도를 올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 쉽게 생각하면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그 부위가 염증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염증의 5대 정상, 발적, 우리가 또 발열, 부종, 통증, 가려움증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은 뭐 발진, 홍조, 홍반, 따가움, 화끈거림, 자, 통증, 또 만성화되면 색소 침착, 이런 다양한 증상들도 다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염증 부위에 따갑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잖아요. 자, 이것은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왜 따갑고 화끈거릴까요?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뭐 다양한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따갑고 화끈거릴까요?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그 환부의 피부의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죠. 자, 내부에서 열이 가해져서 화상을 입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염증이 발생한 이유는 세균과 바이러스나 뭐 곰팡이가 서로 들어가서 거기서 막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면서 염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체온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체온의 항상성이 중요하긴 하는데 그게 우리가 자충수를 두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공이 닫히는 과정 속에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피부 온도의 상승이 바로 염증이고 그 염증의 증상 중에서 따갑고 화끈거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체 물리학에서 보면은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표면 장력의 약화라는 것은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져 버립니다. 바로 조직에 변형이 오는 거고 그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돌출, 비대, 팽창과 같은 융기의 증상이 생기는데 구진, 부종, 팽진, 면포,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과 같은 융기성의 증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의 차이는 뭘까요?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거는 너무나 다양하죠. 열 에너지의 방출 양의 차이도 있고 또 열이 이 면적의 차이도 있을 거고 환부의 차이 그 다음에 혈액의 점성이라든지 또 그 피부나 표피의 두께라든지 밀도라든지 또 열의 전도도라든지 이 다양한 차이에 의해서 증상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체온을 유지하려고 모공을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공을 수축하게 되고 털이 바짝 이렇게 쓰게 되는 임무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공이 닫힐 때 순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이 닫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모공이 닫히면은 피부의 수분 공급량은 줄어들겠죠. 피부는 건조, 균열, 그 다음에 피부가 두터워지는 태선화 현상이 생기고 자, 피부의 각질과 각질 사이에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면 점착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 인설, 각질, 가피와 같은 탈락성의 증상까지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균열이 생기죠? 왜 피부가 건조하죠? 자, 피부가 건조하다고 보습제를 발라야 됩니까? 오일을 발라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피부가 건조한지를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가 건조한 이유는 모공이 닫혀서 그렇다. 모공은 왜 닫히는 거죠? 라는 거죠. 바로 심부 온도가 낮아서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닫았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모공이 닫히니까 열 방출이 곤란해지겠죠? 자, 모공이 닫힌 상태에서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고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몸에서 발생한 열은 나갈 수가 없죠.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됩니다. 자, 그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야 되는데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려움증은 왜 생긴 거죠? 라고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공이 닫혀서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 에너지는 항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열 손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 루트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부위로 열이 이렇게 쏠려서 방출이 되고 열 손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열이 그 쏠리는 부위로의 피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바로 그때 염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염증. 자, 대상포진은 바로 염증성 피부 질환이죠. 자, 염증은 왜 생겼다?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가죠? 자, 모공이 닫히면서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피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강제적으로 억제를 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방식은 피부 온도, 심부 온도 둘 다 내려가 버리는 거죠. 자,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은 아무래도 표면 장력은 강해져서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과 같은 그런 융기성의 증상도 없어지고 통증과 따가움, 화끈거림도 다 없어지겠죠. 하지만 세포 열 에너지 대사가 억제되면 반드시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은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체열의 방출을 줄이게 되고 모공을 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또 어디로 갈 수도 없습니다. 자,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는 가려움증이 발생한다거나 열이 쏠려서 다시 염증이 발생해서 수포, 농포, 통증이 발생하는 또 대상포진이 악화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반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피부 온도가 높다고 염증이 있다고 강제적으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치료는 절대로 삼가해달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표면 장력은 약해지는 거죠. 표면 장력이 약해질 때 조직의 변형이 오는 거죠. 자, 그때 수포, 농포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땀 분비가 감소하는 거죠.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갔을 경우는 땀 분비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운동을 하면 땀이 안 나는 사람도 있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국소 다한증이 생긴다라는 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가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아까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죠. 그 쏠리는 부위에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그 열 에너지는 방출이 되는데 그 내외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바로 액화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열이 방출이 되는 부위, 뭐 두피라든지 겨드랑이, 손, 발바닥, 그 다음에 사타구니 이런 쪽으로 열이 잘 방출이 되거든요. 그는 부위로 국소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상포진 환자들한테도 우리가 땀이 안 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열이 많아 라고 해서 상체로 열이 쏠려서 막 땀이 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주의를 좀 해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염증이 왜 발생했는지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자,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썸머리 차원에서. 자, 염증이 발생한 이유는 바로 세포의 손상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세포의 손상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라는 거죠. 자, 압력, 온도, pH, 전기장, 자기장, 전해질, 이온, 약물, 환경 여건, 그 다음에 저산소증, 물리화학적인 자극들, 자, 이 이외에도 음식물의 다양한 산화 상태, 경도, pH, 점도, 표면적,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세포는 기능 저하나 세포의 손상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자,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긴다. 바로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면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 자, 심부 온도의 저하는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 명령을 내리게 된다. 빨리 피부 온도 높여라, 모공 닫아라, 땀 분비를 감소시켜라. 자, 그리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약해진다. 자, 이러한 현상들이 내 몸에서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내 몸의 병리적인 변화는 어떠한 병들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게 염증 중에서도 수포와 통증을 신경절을 따라서 나타날 때, 띠 모양으로 생길 때 우리가 바로 대상포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대상포진 중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염증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대상포진의 임상적으로 우리가 정의, 발생 원인, 또 발생 기전, 또 치료 원칙, 치료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